이 환경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점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이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봄 내려온다. 봄이 내려온다.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맞아요. 되잖아요. 네. 근데 환경 오염 쪽에 대한 특히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. 뭐 석유라든지 뭐 그쪽 석탄, 특히 석탄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오일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가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배출 부분을 줄여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이제 환경의 흐름들을 좀 잡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네. 뭐 자동차도 이제 뭐 전기차, 네. 수소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, 아예 내연기관차는 이제 안 만듭니다. 그쵸, 안 만든- 2022년, 네, 그쵸. 23년 이후에는요. 네,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, 이제 조선 쪽에서도 이제 친환경 선으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또 판매하고 또 사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플랫폼도 나오고요. 그렇죠, 네.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, 네. 그러니까 이 환경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점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이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반도체 못지않은 파이로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스터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, 네. 자, 여기에 왜 1순위가 태양광이냐 네.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태양광이냐라고 묻는다면요.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네. 일단 태양광 쪽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. 사실 이제 초반에는 네.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예. 또 이제 간편하게 소형으로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각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 돼 있어가지고 네. 전기를 이제 만드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예. 뭐 지금 그 시골만 나가도 막 다 그렇잖아요. 산다 밀어가지고 거기에 막 판넬 있고요. 네네네.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를 또 사고 파는 네. 또 시장이 또 열렸고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풍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이 풍력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네. 사실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도 훨씬 더 쉽고, 그다음에 이제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접근도가 확실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.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죠. 전 세계도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네. 선두주자가 다 태양광인 거죠. 다른 나라들도. 그렇죠. 네. 이제 태양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 후발로 이제 따라오는 게 해상풍력인데 사실 해상풍력 시장도 지금 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지금보다 8배에서 9배 정도 커진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. 태양광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 이제 태양광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좀 기간별 성장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평균 23, 4% 정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산업들은 성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2004년부터 19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새 일단 그때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고요. 그렇죠. 2020년 이후에 지금의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시기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? 이제 태양광의 뭐 역사, 과거 실은 다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중국이 다 싹쓸이를 한 과정이 2004에서 2019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. 폴리실리콘의 치킨 게임이 엄청 사실 좀 유명했었죠. 네.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웨이퍼를 만들듯이 태양광에서도 웨이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우리 한번 다루긴 다뤘는데.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반도체 쪽이요? 아니 태양광에서 그 순서. 네. 폴리실리콘 있고, 그렇죠. 네네네. 인곤 있고, 뭐 그렇죠. 이렇게 되죠. 인곳 만들고 네.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만들어서 인곳을 하고, 네. 그다음에 거기는 똑같아요, 반도체랑. 똑같아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셀 모듈 갖다가 이제 발전기 설치 쪽으로 갈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자세하게 네.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요 얘기 꺼낸 건 태양광에서도 시작은
폴리실리콘이다. 네네네. 예, 그래서 예. 저번에도 이제 그 시작점이다라고 맞아요.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치킨 게임이 있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2008년 때 사실 킬로그램당 가격대가 거의 $400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. 네. 굉장히 비쌌는데 예. 폴리실리콘 가격이 치킨 게임이 정말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$6까지 떨어졌습니다. 중국 때문이에요? 그렇죠. 중국 때문입니다. 그러면은 $400에 팔다가 $6면은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이 태양광 기업들 다 망했겠어요.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.